경이로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호주는 진귀한 동물이 많이 서식합니다. 타조처럼 생긴 에미우는 2미터까지 자라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새입니다. 하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에미우의 깃털을 보면 왜 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깃털로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날 수 있는 새의 깃털은 어떨까요? 깃대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 새의 깃털은 깃대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어서 깃대 양쪽의 깃판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의 깃털은 깃대가 가운데 있어서 깃판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요. 이런 대칭 깃털로는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비대칭 깃털을 가진 새들만이 하늘을 날 수 있지요. In order to create the physical forces that are required for bird flight, the feathers on the bird have to be asymmetrical. 대칭 깃털과 비대칭 깃털이 비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봇 비행체를 연구하는 카이스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날지 못하는 새의 깃털에 해당하는 대칭 모양을 바람에 날려봤습니다. 그러자 대칭 깃털은 맞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립니다. 강한 바람에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태라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새의 깃털과 같은 비대칭 모양을 바람에 날려봅니다. 비대칭 모형은 맞바람을 타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잘 적응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대략 이 면의 가운데 정도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비해서 이 깃털 모형 전체가 이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이 보다 바람 방향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깃털 모양의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이 깃털 모양이 막 돈다든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날 수 있는 새의 날개에는 비대칭 모양의 깃털들이 있습니다. 날개 끝쪽에 위치하는 깃털은 이와 같이 깃대가 바람 불어오는 방향 쪽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야 이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 날개 안쪽에 위치하는 깃털은 방향이 이와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칭적인 깃털이 발견됩니다. 1억 5천만 년 전 시조새의 깃털도 깃판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칭 모양의 깃털은 시조새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룡의 몸에 날 수 있는 깃털을 가진 시조새의 비행에서 깃털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들은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시조새처럼 비대칭 모양의 깃털을 가진 공룡을 찾는 것이었지요. 수식 박사의 연구팀은 비대칭 깃털을 가진 공룡을 발견했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의 깃털 공룡인 미크로랍토르. 휘어있는 발은 시조새처럼 나무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깃털이 공룡의 몸을 덮고 있었죠.
특이하게 뒷다리에도 기다란 깃털이 있었고 꼬리에서도 실 같은 깃털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小盗龙呢，跟会飞的鸟一样，有不对称的羽毛，所以呢，当我们看见这个现象的时候呢，非常非常兴奋。这表明可能小盗龙有可能有飞行能力。 날 수 있는 깃털을 가진 미크로랍토르는 뒷다리에도 날개가 있었습니다. 如果你看这个小盗龙这个标本，它最奇特的地方就是在它的腿上、后腿上也长有非常非常长的羽毛，而且你看这个羽毛的话，它的这个跟鸟类翅膀上的会飞的羽毛是一模一样的，而且它的排列的方式也像个翅膀一样，所以这是为什么我们叫它4个翅膀的恐龙。 전 세계 고생물학자들이 4개의 날개를 가진 미크로랍토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레리 마틴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지요. Microraptor is the animal that turned the corner on the theories about the origin of flight. 몸의 몇 배나 되는 길고 가느다란 꼬리. 미크로랍토르의 골격은 이 육식공룡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하늘을 날았는지 말해줍니다.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bones would articulate in such a way that it could, for instance, climb a tree very easily. But it could also take the arms and spread them out to form a wing, and to take the legs and spread them out to form a wing too. 골격에 근육과 깃털을 붙여 재현한 미크로랍토르의 모형. 넓게 펼친 날개는 새의 날개를 닮았습니다. 뒷다리의 기다란 깃털은 미크로랍토르가 새처럼 나무에서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Means that it couldn't walk comfortably on the ground, let alone run. And that means that this was an animal that probably lived entirely in the trees and was using these wings to glide from tree to tree. 1억 2천만 년 전의 숲. 4개의 날개를 가진 미크로랍토르가 발톱을 이용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새처럼 나무 위 생활에 익숙했던 미크로랍토르.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에는 4개의 날개를 넓게 펼쳐서 활공했습니다. 최초의 비행은 이런 식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The discovery of Microraptor and 4 wings, and recently of Anchiornis, which also has 4 wings, and in fact is older than Archaeopteryx, indicates very strongly that the proto-bird was an arboreal quadrupedal. 현대세인 화치는 1억 2천만 년 전의 미크로랍토르처럼 나무에서 주로 삽니다. 하지만 비행 능력은 미크로랍토르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화친의 깃털에서 깃털과 비행의 진화에 관한 비밀을 찾았습니다.
깃털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튼튼한 깃판 속에 작은 깃가지들이 갈고리로 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비행 깃털의 특징이지요. After the evolution of a coherent vein or a tight vein with hooked barbules that create a surface, it was only then that we could have the evolution of feathers that were useful in flight. 깃털이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비행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 공룡은 공룡이 새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